돈 문제는 사람 마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부부도 갈라놓고 형제도 등 돌리게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한 모녀 이야기. 그 안에 10년 동안 쌓여온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올해 32살, 광고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를 다니며 나름 제자리도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당혹스러운 날은 없었습니다. 2024년 가을,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던 날이었죠. 퇴근길에 신사동 은행 ATM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삑. 거래가 제한된 카드입니다. 순간 멍하더라고요. 내 통장을 내가 못 쓰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분명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다시 눌렀어요. 삑. 똑같았습니다. 마치 누가 제 손목을 잡아당기며 멈춰라고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창구로 갔습니다. 저기요, 제 카드가 안 되는데요. 행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시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출금 한도를 설정해 두셨어요. 월 10만 원까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어요. 마치 은행 안이 통째로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32살, 월급 300만 원. 어른이 되었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라고요? 그 기막힌 현실 앞에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 안 생긴다는 속설이 있으니까요. 증명된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농담 같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짜 믿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는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2014년 봄, 막 대학을 졸업하고 첫 회사에 들어갔죠. 광고회사 디자이너. 처음 월급날 통장에 찍힌 220만 원을 보고 정말 울컥했습니다. 나도 이제 어른이구나. 그 생각 하나로 하루가 벅찼어요. 저녁에 엄마에게 전화했죠. 엄마, 나 월급 받았어. 엄마는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 대견하다. 오늘 외식하자. 그날 삼겹살집에서 처음으로 제가 계산했습니다. 자그마치 15만 원. 그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가족이 자랑스럽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즈음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지은아, 너 돈 관리할 줄 알아? 응, 할 수 있어. 엄마가 봐줄까? 너 아직 어려서.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애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지은이 지금 돈 쓰면 다 날려. 엄마가 모아줄게. 결혼할 때 내 손에 통장 딱 쥐어줄게.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엄마니까 믿을 수 있겠지. 잠깐만 맡기는 거라 생각했어요. 잠깐이면 되니까. 그리고 언젠가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 하나를 해버렸습니다. 통장과 카드를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그 선택이 10년 뒤 제 삶을 이렇게 뒤흔들 줄 꿈에도 몰랐죠. 2017년 25살이 되었고 경력도 3년 차가 됐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으로 올랐고 일도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어요. 친구들이 태국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지은아, 같이 가자. 얼마 정도 들까? 한 100만 원?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엄마께 말했죠.
엄마,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해. 엄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행? 돈 많이 들잖아. 100만 원 정도인데 내 돈에서 쓰면 안 돼? 안 돼. 지금 그럴 때 아니야. 결혼 자금 모아야지. 엄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 주면 되잖아. 조금만 참아. 그날 저는 친구들에게 여행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왜? 묻는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난 왜 내 돈을 내가 못 쓰지?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땐 꾹 눌렀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엄마에게 10만 원씩만 용돈이 나왔죠.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텼어요. 점심값, 교통비, 간단한 커피 한 잔까지 매일이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엄마가 잘 모아주고 있으니까. 그 믿음 하나로 제 20대가 흘러갔어요. 2020년 28살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중견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도 익숙해졌고 후배도 생겼고 제 몫을 단단히 해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무렵 저는 작은 꿈 하나가 생겼습니다. 중고차라도 한 대 사서 출퇴근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엄마, 나 중고차 하나 사려고 해.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표정을 굳히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차는 무슨 차야? 대중교통 타면 되지. 차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엄마, 나 28살이야. 이 정도는 내가. 하지만 제 말은 끝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지금까지 내 돈 잘 모아줬잖아. 조금만 더 참아. 나중에 결혼할 때 확인해봐. 엄마가 얼마나 잘 모아줬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숨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엄마를 믿자. 그렇게 또 한 번 제 바람을 접었죠. 마치 제 삶의 핸들이 엄마 손에만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저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따라가는 승객 같았습니다. 2024년 32살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이 되었고 직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삶은 여전히 10만 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친한 친구 수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축의금 봉투에 5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번 달 용돈의 절반이었어요. 봉투를 쥐고 있는 제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예전엔 5만 원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5만 원이 한 달 절반을 잘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수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괜찮아? 돈 문제 있어? 왜? 예전엔 내가 제일 여유 있었잖아. 요즘은.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모아주고 있어. 근데 너 32살이잖아. 응. 결혼할 때 주신대.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아, 그거 좀 이상한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아주 작은 불씨가 일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그 불씨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엄마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었거든요. 그해 가을,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민수, 34살. 회사 동료였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민수가 늘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깥, 영화표, 카페. 저도 내고 싶었지만 제 손은 늘 가방 속에서 멈췄어요. 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사람에게 데이트 비용은 사치였거든요. 오빠, 내가 낼게. 말은 했지만 제 목소리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낼게.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민수는 제 표정을 보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그러던 어느 날, 지은아. 응?
우리 결혼 생각해 볼까?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원하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결혼, 그러면 엄마가, 통장은 어떻게 되지?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주 후 민수가 우리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엄마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어머님, 저 지은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민수가 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딸이 좋다니 고맙네요. 그런데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통장은 제가 계속 관리할 건데 괜찮으시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가족이 될 여자의 경제를 시어머니가 통제하겠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머님, 지은이가 32살인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모아주는 게 더 안전하죠.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응, 미안해. 나 결혼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그렇구나. 내 엄마가 이해가 안 돼. 시간 좀 줘.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결혼 때문이 아니라 제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 계속 묶여 있다는 사실이 그때 처음으로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보자. 이젠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통장 내역 확인하고 싶어요. 행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동명의라 어머니 동의가 필요한데요. 제 돈이에요. 본인 인증하면 되잖아요. 보여주세요. 제발이요. 행원은 결국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총 입금액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엄마가 정말 다 모아줬구나. 10년 동안 3억이라니. 아무리 고생해도 그 사실 하나만큼은 엄마를 다시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잔액은요? 행원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현재 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방금 뭐라 하셨어요? 5,200만 원입니다. 3억 넘게 들어갔는데 5천만 원이라고요? 행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인출되셨네요. 7월 15일 1억 5천만 원이 한 번에 출금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은행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모았던 제 20대의 시간들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뭔가 정말 잘못됐다. 은행에서 나온 직후 제 다리는 제 몸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걷는 동안 계속 숨이 가빴어요. 10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었고 제 모든 재산을 맡긴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행 내역서를 엄마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는 처음엔 태연하게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인출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아, 2개월 전에 1억 5천 인출하신 거 맞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않았어요. 엄마, 어디에 썼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은 답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믿었잖아요. 엄마가 잘 모아준다고 해서 진정하고 3억 넘게 들어갔는데 잔액이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은 어디로 갔냐고요. 한참 후에야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한데 썼어. 뭐요? 1억 5천이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썼냐고요? 엄마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사업. 사업? 엄마가 무슨 사업을 해요? 아는 사람이 사업한다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내 돈으로요? 누굴 믿고? 엄마는 결국 남자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현우. 누구요? 엄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조퇴하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는 외출 중이었어요. 김현우가 누군데 내 1억 5천을 가져갔을까?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미연아, 어제 고마웠어. 다음에 또 보자. 현우. 엄마 이름. 지난 남자의 필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는데도 계속 서랍을 뒤졌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식당, 카페, 호텔 로비. 엄마와 낯선 남자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이 힘을 잃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이게 엄마의 진짜 모습이었다고? 옷장을 열어봤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새 제품들, 영수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 향수 냄새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제서야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참았던 20대, 쓸 수 없던 월급, 놓쳤던 여행과 취미와 인간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명품백과 호텔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신뢰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사설탐정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뒷조사요? 네. 대상이 김현우라는 남성 맞죠? 네. 관계 확인해 주세요. 3일 뒤 탐정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김현우 52세. 사업가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백수입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엄마와 그 남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짐을 함께 든 모습, 탐정이 말했습니다. 두 분 6개월 전부터 만나신 걸로 보입니다.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정과자입니다. 사기죄로 징역 기록 있어요. 3년 전에도 여성에게 돈 빌려서 안 갚았습니다. 탐정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1억 5천 모두 도박으로 사라졌어요. 카지노 출입 기록 확인했습니다. 2개월 동안 거의 매주 들어갔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막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망함, 감정이 뭉개져서 형태도 없이 흩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0년 동안 저는 매달 10만 원으로 버텼습니다. 그 10만 원이 제 20대를 결정했고, 제 인간관계를 잘랐고, 제 성장을 가뒀는데, 엄마는 그 시간에 사랑을 하고, 명품을 사고, 도박에 돈을 바쳤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말하자 수진이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아, 이건 진짜 미친 거야. 응, 너 고소해야 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라도 그건 범죄야. 내 돈이잖아. 수진은 제 손을 잡았어요.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봤어. 근데 엄마는 내 인생을 통째로 가져갔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가해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김미연 변호사가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3억 1천 입금, 1억 5천 무단 인출.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 명백한 횡령입니다. 엄마를 고소할 수 있어요? 민사 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어려우시겠죠.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근데 엄마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참습니다. 하지만 참은 분들 대부분 평생 후회하시더군요. 그 말은 마치 제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칼 같았습니다. 선택은 지은 씨가 하세요. 최소한 내용 증명은 보내세요. 일주일 후 저는 모든 증거 서류와 내용 증명을 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은행 내역, 탐정 보고서, 다 있어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1억 5천 김현우한테 주셨죠? 엄마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지노에서 다 날렸다네요. 그 사람 정가자예요. 사기꾼이고요. 저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명품백, 옷, 호텔비 다 제 돈이죠? 엄마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죄송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1억 5천 돌려주세요. 엄마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없어. 뭐라고요? 없다니까. 다 썼어. 그 순간 마치 제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 돌려주시면 고소할게요. 엄마는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날 고소해? 네. 일주일 드릴게요. 엄마의 표정에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배신당한 사람은 저였죠. 3일 뒤밤 아빠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얘기 좀 하자. 거실에 나가보니 아빠는 소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다. 아빠는 잔을 천천히 비우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1억 5천 다른 남자한테 줬다며.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니다. 내가 왜 미안해. 아빠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한 거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고소하지 마라. 네, 엄마가 잘했단 말 아냐. 근데 고소하면 엄마 전과자 돼. 아빠도 평생 고개 못 들고 살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아빠의 그 말은 너무 아팠어요. 돈을 포기하라는 건가? 내 10년을 포기하라는 건가? 하지만 아빠는 무슨 죄가 있지?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조금씩 갚을게. 시간 좀 줘.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정말 긴 밤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정말? 대신 조건 하나 있어요. 집에서 나가서 제 돈은 제가 관리할 거예요. 그래. 당연하지. 그리고 엄마와는 앞으로 같이 지낼 생각 없어요. 아빠는 오래도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아빠가 이해한다. 그날 저는 제 20대 전체를 정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쓴 선택이었지만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2025년 가을. 지은의 원룸. 작지만 따뜻한 공간.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켜고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8,200만 원. 그중 3천만 원은 1년 동안 본인이 직접 모은 돈이었습니다. 1억 5천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모은 3천만 원은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문을 열자 준호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지은의 새 남자친구였어요. 저녁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살게.
지은은 웃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본인 지갑, 본인 카드, 본인 선택.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있다. 아빠는 매달 50만 원씩 지은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빠 안 그래도 돼요. 아니다. 아빠가 갚아야지. 아빠의 그 말은 지은에게 또 다른 위로였습니다. 엄마와는 연락하지 않아요. 엄마는 김현우에게서 모든 걸 잃었고 지금도 같은 집에서 아빠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싫어요. 그래. 알았다. 1억 5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더 큰 것을 얻었어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되찾는 용기.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32살. 지은은 이제야 자기 인생의 첫 페이지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극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위로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